마지막으로 한전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뭐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한 5% 10% 떨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1일 비해가지고 아이씨 그때 매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매도를 할 거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매도를 안 할 거면은 절대 1년간은 이 매수 매도 버튼을 건들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주식은 뭐죠? 네, 기리시죠. 자, 오늘 또 한국전력공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쯤에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매도 리포트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걸 한번 읽어드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아마 짧을 예정입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승하나? 앞으로의 투자 방향 그리고 목표는 4만원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사도 돼요 와 함께합니다. 오늘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근 10시 남짓입니다. 지금 27,950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조금 많이 올라왔다. 진짜 너무 등 따뜻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말 매우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혹시 뭔가 부끄럽네요. 네, 좋아요를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해를 보실까봐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리세 한국전력 공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소한 4만원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과 같이 거의 매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굳이 공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저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걸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 시대의 가장 큰 단점이죠. 소위 말해 개나 소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개나 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항상 의심하시고 또 의심하시고 그냥 얘는 공부하는 애구나 그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책임을 결국 본인에게 있고 단순히 남이 사서 야 기리시 추천한대 그래서 따라 사는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겠죠. 만약에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저도 다 못 맞춥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흐름을 예측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편은 시간뿐이니까요. 자, 잔소리 끝났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한국전력 투자 의견 하향, 주가 상승 여력 제한적,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죠. 뭐? 다른 리포트는 지금 난리 났거든요. 뭐 42,000원이 목표가니 46,000원이 목표가니 뭐 그러면서 막 올리고 있는데 현대차는 소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지? 라고 했더니 일단 목표가는 3만원 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를 정확히 따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나 내년 초까지 3만원이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 배당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성장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적자에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뭐죠? 배당 수익률 4에서 5%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적정 주가는 3만원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제 거 보신 거 아니죠?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3만원이면 일단 배당 수익률 4, 5% 정도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 그러니까 3만원 이상 올라가기 힘드니까 더 이상은 주가 상승 여력 제한적. 그 말은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재 28,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 3만원까지는 10%도 채 안 되죠. 이제 한 7, 8%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죠. 하지만 이제 기리시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저 2만원부터 사셨으면은 한 달이 채 안 돼서 거의 40%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연평균 수익률 20%만 정확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도 말고 덜도 말고요. 근데 40%를 해버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확신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도 몰랐고요. 이거는 운에 가깝습니다. 저는 내년 초까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 개편도 이렇게 빨리 되었고요. 생각보다 빨리 되었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도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얼떨떨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가장 많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먹을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 이게 증가가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에 중립적으로 안정적.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뭐 길게 적어놨지만 딱 그겁니다. 이제부터 한국전력은 적자가 없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한전 주주분들한테 일단 어딥니까? 우리 항상 적자에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저는 이제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는데 이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물리셨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물 태우고 물 태워서 이제 드디어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섰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안정적인 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주가가 딱 3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당장 내년 요금이 유가 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할 거다. 이것도 충분히 말씀을 해드렸죠. 제가 2주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뭐 연료비 연동제를 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전기요금은 오히려 당분간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절대 현재 호재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안정감을 얻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 증권에서는 그냥 안정감을 얻었으니까 3만 원 정도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28,000원이니까 더 이상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투자하기에는 좀 먹을 게 없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기관이 많이 못 샀나 보네. 기자 양반 정말 악마입니다. 몇 년 동안 5, 6만 원 올린 투자자를 생각해보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는 거는 악의적이다. 네, 이 땡땡 못 샀나 보네. 더 사야지. 뭘 모르네. 3만 원, 30만 원 이상 간다. 이런 댓글은 안 보시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전혀 쓸모없는 댓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6만 원 또 힘들다. 일단 지금 목표는 4만 원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갱신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지금 보이는 거는 4만 원 또 꽤나 높은 고지입니다. 자, 2주간 4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연료비 연동제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단기 매도 사인. 이제부터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50% 정도만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에 팔아라. 그 이유는 연료비 연동제와 연료비가 싸면 전기요금이 싸고, 연료비가 비싸면 전기요금도 비싸다. 아까 그 리포트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절대 호재가 아니다. 이제는 안정감이 얻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자,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한국전력은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절대 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기실에도 있지 않은 그냥 관객이었을 겁니다. 여기 한국전력이 서 있고, 뭐 옆에는 뭐 KTNG 서 있고, 뭐 다른 애들 막 이렇게 막 서 있는 그런 정말 어두운 종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지금 한국전력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무대 뒤에 서 있죠.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한국전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 슈팅이 나오는 거죠. 이거 너무 빠른데?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팡팡팡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한국전력도 충분히 이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자, 지금까지 매동입니다. 지금까지 매동을 보시면 어제 엄청 났죠.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빨갛습니다. 개인만 털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 파신 개미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이때 파신 개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22,000원, 23,000원에 판 개미는 제 방송 봤으면 안 팔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여기서 털려고, 여기서 파신 분들은 뭐 그 여기서 여기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저기만 해도 20-30%가 넘는 수익률이고, 그래서 매도하신 거는 뭐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기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조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싸가지가 없었어요. 첫날 뉴스 2개인가 리포트 1개인가 딱 띄워놓고 연기금을 미친 듯이 샀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보다가 그 다음날 이제 뉴스를 제대로 내보내면서 6% 상승이 나오면서 다음날 보면은 외국인 또 그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도 더 많이 매수하고, 보험도 그 다음에 더 많이 매수했는데, 연기금 그 전날에 엄청나게 매수해서 그 다음날 오히려 적게 매수했죠. 이렇게 연기금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연기금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연기금은 확실히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연기금이 산다? 그러면 저는 일단 공부를 해봅니다. 왜 사지?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연기금이 이렇게 잘 열심히 사고 있고 역대급으로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리포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고,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 발표, 변화의 시작, 바이일에서 43,000원을 냈어요. 이건 또 봐야겠죠. 왜? 근데 같은 결과를 보고도 이렇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 겁니다. 자, 어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본요금에서 기준 연료비, 기타 비용을 한 다음에 기후환경요금도 넣고 연료비 조정요금도 넣고, 1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할 거다. 2번은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이걸 넣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후환경요금이 들어간 건 사실이나,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번 개편에서는 석탄 발전 감축 비용만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뭐 RPS나 ETS나 탄소배출권이나 재생에너지 관련은 제대로 아직 하진 않고 그냥 분리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아직 제대로 다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길이 네가 말한 대로 4만 원 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4만원 지금 바로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가면 좋죠. 뭐 나머지 50%는 들고 있으니까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를 하였다.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원가와 외부 비용이 반영되게 개편을 했다. 그런데 기후환경요금은 석탄만 신규로 반영했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으로 환경 비용의 내재화 시작을 긍정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죠. 2021년 상반기까지는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한국전력의 악재죠. 악재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넘어서야 이제부터 다시 또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한국전력은 마라톤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 원가 상승을 반영해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보셨죠? 그래서 몇몇 댓글에 이거 기후환경도 다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안 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 이제 시작도 안 됐다. 이 석탄 발전 감축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적죠. 거의 적고, 여기 보시면은 RPS랑 ETS가 훨씬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고 지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자력 가동률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저는 계속 예측을 하면서 그다음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을 왜 하냐? 우리나라 탈원전 아니야? 네, 탈원전은 맞죠.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원전을 안 돌린다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돌리는 게 한 80%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게 85%, 90% 그런 식으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동률이 1%가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1,900억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가동률이 만약에 10%가 올라가면 2조에 가까운 돈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은 이제 3만원을 넘어서 4만원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전을 돌릴까? 지금 정부 기조상 안 돌리지 않을까?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탈석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탈석탄을 외친 일본이 46살 원전을 재가동한대요. 자, 일본은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전을 우리나라가 싫어할까요? 얘네가 싫어할까요? 당연히 얘네는 싫죠. 얘네는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게 터지면서.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싫어할 겁니다. 원전을.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 없어서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도 일본이 이렇게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죠. 왜? 하고 봤더니 탈석탄을 해야 됩니다. 탈석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죠? 네, 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석탄을 줄이면 다른 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태양광을 올려야 돼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근데 아직 효율이 안 좋죠. 네, 그게 효율이 좋으면 지금 다 박았죠. 하지만 아직 효율이 안 좋고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석탄 대신에 태양광을 했더니 조금 전기가 부족해.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전기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탈석탄 할 거니까 전기 쓰지 마!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자리를 원자력이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탈원자력, 탈원전에 그거에 뭐 거스르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시 공생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년간 원자력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있었죠. 그리고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깝고 신재생 에너지랑 비슷하죠. 단 문제는 원자력 핵 폐기물 처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자, 원자력을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원전 가동률 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전 가동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이 원전 가동률인데요. 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을 했죠? 보이실 겁니다. 상승. 그 다음에 3년간은 또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4년간은 상승을 해요. 2022년까지. 자, 그럼 이거를 차트로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2013년부터 상승. 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전 가동률은 이렇게 영업이익을 좋게 만듭니다. 다른 석탄이나 그런 거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다시 상승이 나온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차트입니다. 22,150원 보이시죠? 이때부터 이거 당연히 올라간다. 당연히 일단 3만원은 당연히 터치를 한다 라고 해서 결과가 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3만원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고 최근 작년 말이었네요. 작년 말에 뭐 가격이 29,500원. 저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부족해요. 3만원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글쎄요, 이제 계속 올라갈 힘은 아직은 부족하다. 내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급격하게 오른 거 보이시죠? 이제 이런 주식은 이제부터 들어오는 개인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 그냥 기린말 믿고 4만원 올 때까지 그냥 계속 홀딩 하겠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그냥 장기전으로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귀찮고, 이거 만약에 또 이거 팔았다 올라가면 어떡해? 아우, 배 아파. 그럴 수 있죠.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를 걱정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트레이딩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푸근하게 홀딩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자기는 좀 초과 수익을 얻고 싶고, 벌써 뭐 40% 먹었어. 40%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빼가지고 이제 길이 네가 또 추천하는 다른 종목들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네, 그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게 당분간은 부족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배당이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가 또 호재라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마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배당이 없었으면 지금 분명히 다 매도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만 되면은 4%짜리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초과 수익을 얻고 여기 이걸 팔아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뭔가를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다른 수익을 얻고 싶다면은 50%를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뭐 다른 것도 포트폴리오 다 짜여 있고 그냥 나 한국전력에 그냥 묻을게 하면은 그대로 홀딩입니다. 그대로 배당도 받고 그다음 내년 배당도 받을 때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 아마도 4만 원 이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 모두 축하드립니다. 2만 원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은 푸근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뜨거워요. 뜨거워. 자, 기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볼까 하신다면 50% 가까이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되고, 하지만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그걸 말씀 안 드렸군요. 신규 유입자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드시려고 이제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뭐를 드시려고 하실까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 한국전력을 매수해서 좋은 게 뭐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한국전력을 매수하는 거랑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제가 한 삼성전자 올려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걸 보시면은 저는 지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는 무조건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 내년에 보면은 더 올라가 있는 건 확실하나 그래도 이걸 팔고 다른 걸 노리고 싶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절대 신규 유입자들은 지금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비싸니까요. 비쌉니다. 이 한국전력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입자분들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사서 몇 프로를 먹으려고 사는 걸까? 내가 그냥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면은 자기가 뒤처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 증후군은 여러분 돈은 가만히 있어요.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돈이 막 올라간다고 여러분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진짜 결론, 기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50% 매도, 신규 유입자분들은 아직은 지금은 좀 늦은 것 같다, 뭐 어제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그때 사셨어야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배당 4%가 있어서 이게 또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배당 위치가 애매하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결국 정답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올라간 것은 반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4,000원에서 25,000원은 충분히 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마라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뭐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한 5% 10% 떨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1일비 해가지고 그때 매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매도를 할 거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매도를 안 할 거면은 절대 1년간은 이 매도 버튼을 건들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